국민의힘에서는 총선 패인 원인을 분석하는 그 백서 집필 중이죠. 여기 들어갈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에 대한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책임은 좀 다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책임 있으시죠.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는 팩트인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장훈 차장께서는 조정훈 의원의 저 평가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백서를 이제 집필하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백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서에 한동훈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라고 만약에 기록이 된다라면 그 백서에 따라서는 책임이 큰 사람이 다시 당대표에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게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서가 과연 가치 중립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만 기록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누군가에 대한 유불리가 담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동훈 책임론을 묻는 문항이 한 두세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당원, 국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오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막을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서가 상당히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저렇게 포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지금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본격적으로 본격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방송에 나온 앵커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친윤에서 조정훈 의원을 후보로 삼아서 이번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런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정훈 의원 본인도 자신은 우리 당에 지금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 당대표 자격까지 올라갔느냐 농담조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글쎄요, 뭐 조정훈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치를 시대전환이라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당의 주류에 있는 당원분들이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백서가 아까 구장훈 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9일 장동혁 의원에 이어서 한 전 위원장도 백서 특위가 면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장동혁 의원은 총선 패인의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이 커지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은 저는 뭐 한 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좀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이야기다 보니까 여당 분들께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백서를 편찬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총선에서 여당 입장에서 총선에서 왜 졌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는데 이 작업 때문에 당이 더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 분열을 넘어서 더 큰 단합으로 가야겠죠. 백서를 만드는 것은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서를 통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승부를 벌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백서 특위에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보다는 당 전체의 책임인데 어떠한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했다라는 식으로 가야지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는 것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더 분란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때문인지 한동훈 덕분인지가 또 이제 논란일 수 있다 하셨는데 정영환 전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은 한동훈 덕분에 6석 더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결론은 108로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잘했으면 118이 됐을 수도 있고 그나마도 못했으면 98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 거냐면 결론은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아래 하위적인 이유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지휘를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못했는데 또 그렇게 따지고 나면 여당의 구성원들도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못한 거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내세웠을 때 그게 틀렸다. 차라리 이슈 파이팅을 하자 해서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 주었어야 됐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했습니까?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든가 조금 이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얘기로 제대로 된 입법적인 서포트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야당에서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정영환 전 공천위원장에게 자화자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평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환 공관위원장께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전에 뭐 전 과거보다 더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홍준표 시장은 유독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평가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원색적인 말까지 섞어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다음 대선에 나갈 때 가장 강력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재기 가능성을 좀 눌러놔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지난 30여 년간 우리 보수 정당을 지켜오고 보수의 적통이라고 자부하는 홍 시장께서 계속해서 할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뭐 한동훈 당시 검찰이 뭐 저인망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다.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에도 충분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텐데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이 각별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지 않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